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비가 옵니다. 비도 많이 오고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한 이제 거의 오늘 7일째 되는 날인데요. 이게 이론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물론 유튜브를 한 지는 한 4, 5년이 지난 것 같은데 이렇게 꾸준히 한 거는 제가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하면서 느끼는 거는 뭐냐면 유튜브를 스마트폰으로만 한다. 이게 정말 오류도 많고요. 업로드 되다가 한 번씩 뒤로 튕기기도 하고, 또 10분 이상이 영상이 올라가면 키네마스터 영상 편집 어플리케이션을 쓰더라도 오류가 정말 많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유튜브라는 거는 정말 거대한 저장 장치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제가 하면서 계속 느끼고 있지만 그런 것 같아요. 유튜브든 삶이든 또 SNS 채널이든 모든 게 다 근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간단한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이걸 해서 어떠한 결과물을 얻고 내가 어떠한 이득을 얻는지, 그게 가장 중점인데, 돌이켜보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부와 그리고 삶의 가난과 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만나는 사람들은 사업가도 있고 뭐 직장인도 있고 여러 사람을 만나지만 항상 느끼는 건데 마음가짐인 것 같아요. 부정적인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직장인이 많아요. 그리고 항상 CEO나 오너들을 보면 안 되는 것도 되게 하게끔 만드는 사람들이 오너 같고, 그 CEO들이 항상 그 마음가짐으로 살았기에 돈을 버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또 주위에서 그렇죠. 주위에서 욕을 하거나 뭐 안 좋은 소리가 들리면 그런 사람 치고 돈을 많이 못 번 사람이 없더라고요. 돈 잘 벌고 있죠. 또 사업가는 정말 사기꾼이 아닌 사기꾼이 될 수도 있죠. 백지천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뭐 납기일이나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그러면 사기꾼이 되는 거죠. 사업가는 약간의 뭐 모험 정신도 있어야 되고, 저도 지금 사업을 하고 있지만 뭐 언제까지 월급쟁이처럼 돈을 버는 시점은 이미 지금 올라섰죠. 연봉이 뭐 1억이 넘어갔으니까, 작년부터. 근데 문제는 연봉을 떠나서 이게 실질적으로 남는 금액이냐, 그리고 남는 금액이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어떠한 걸로 돈을 벌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사업이 성장을 계속 하느냐. 근데 1인 기업이라는 거를 제가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지만 혼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있으면 정보가 있어야 되고, 정보가 있으면 기술이 있어야 되고, 또 시스템이 있으면 또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 항상 그런 것 같고, 내가 지금 보이는 가시거리가 50m 보이는 저기 라이트를 비추었을 때 100km든 1000km든 멈추지 않으면 그 1000km의 목표 지점에 도달하지만, 가다가 제가 멈추면 보이는 시점에서 그 목표점을 가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 작년 봄부터 한번 적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을 상상하고 모든 것을 기록하고 매일 100번씩 외치고, 그리고 하루에 3줄 쓰기. 내가 이루고 싶은 거, 내가 가지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것을 쓰고 또 쓰고. 말이라는 거는 소리가 되어서 입으로 나오는 순간 힘을 가지게 되고, 그 힘이라는 거는 엄청난 힘으로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에 소원이 전국 출강을 한번 가보고 싶다, 그렇게 해서 적어보고 생각하고 목표를 정했었는데, 정말 올해는 정말 안 간 곳 없이 강의를 다 다니는 것 같아요. 소리가 언어를 통해서 형태와 의미를 규정하고 누군가에게 전달하거나 아니면 내 귀에 내 말이 들리는 순간 그 말은 힘을 가진다 생각합니다. 그 힘은 실제 물리적인 힘을 말하고, 또 생각은 물질이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그것이 글로서 또 우리 눈에 보이면 그 글을 볼 때마다 그 힘이 보여지고, 또 말의 힘을 믿는 사람은 한번 말을 하고 나서 잊기 전까지 그 힘은 사라지지 않을 거라 믿습니다. 또 그 말에 힘을 부여하고 계속해서 그 힘이 사라지지 않게 액자에 써서 걸어놓거나 알맞은 이미지를 만들어 놔서 포스터로 제작하거나, 보물지도 이제 그림이겠죠.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 모든 것을
내가 이미 이루어온 것처럼 시각화해라. 시크릿에서도 책에서 나오는 거죠. 끌어당김의 법칙, 뭐 이끌림의 법칙, 뭐 유인력의 법칙.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저는 첫 번째로 하는 것이 알람에 30분 단위로 알람을 맞추는 것이죠.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서 사람들에게 상처도 받고 사람들에게 기쁨도 얻고 언제 한 번은 그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스승님이라고 하면서 케이크를 갖다 주면서 몰래 그 케이크를 사러 가고 그 케이크를 또 갖다 주면서 청출오람을 좀 느끼는 것처럼 나는 사람을 키운다, 그리고 꽃을 키운다는 생각으로 나무를 물해주고 나무에 양분을 줘야지만이 그 나무는 큰다고 생각합니다. 또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 게 뭐냐, 바로 저는 교육이었던 것 같습니다. 교육이 없이는 사람은 미개한 동물이 되죠. 그리고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혼자서 살 수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혼자 산다는 것은 그야말로 외로운 삶이 된다 생각하고요. 영상을 찍다 보니까 다시 이어서 찍습니다. 처음으로 차에서 이렇게 영상으로 나를 찍지 않지만 내가 지금 출장 가는 곳을 향해서 찍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순천을 향해 갑니다.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지금 생각해보면 바로 차 안인 것 같습니다. 차 안이 좀 쾌적하고 좀 맑아야 돼서 제가 며칠 전에 방향제도 사고, 또 요즘에는 가장 내가 하기 싫은 일이 바로 운전입니다. 운전이 너무나 하기 싫죠. 리더십이란 게 뭘까요? 리더십. 저는 군대에 있을 때 리더십을 경험했습니다. 성격이 워낙 남에게 싫은 소리 듣거나 욕을 먹기 싫어서 고참이 어떤 일을 시키기 전에 내가 먼저 일어나서 솔선수범하고 또 내가 먼저 그 일을 진행하고, 그러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언젠가는 또 선임이 된다는 거죠. 그때 당시에 분대장을 진행을 했었고, 뭐 병영생활 행동학령, 분대장을 제외한 병상호학에는 명령이나 지시, 간섭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1년 동안은 제가 뭐 고참들에게 그렇게 많이 맞지는 않았지만 정말 제재가 많았죠. 근데 어느 순간 군대에서 이 병영생활 행동관령을 만들어 놓고 생각해 보니, 후임 때도 생각했지만 만약에 이렇게 너무 인권만 본다 하면 전쟁이 났을 때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움직일 수 있나? 명령체계로. 그런 생각이 들었었고, 제가 운전병 출신인데 일반 운전병 출신이 아닙니다. KH-179 포병 운전병이었는데요. 군 생활하면 KH 이제 179라는 포는 179mm의 포탄이 날아가는 건데, 직경이 거의 엄청 그렇게 두껍고, 그런 직경이 넓다 보니까 바퀴가 달린가 포신이 달려 있고, 그 포신의 길이가 거의 28m에서 한 30m 되고, 차 길이가 한 9m에서 10m가 될 거예요. 그래서 뒤에는 항상 13명의 포반장과 포병 단원들이 타고 있고, 포병들이 타고 있고, 또 저는 운전을 하면서 가는데, 군대에 있을 때 참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선탑자라고 하죠. 훈련을 나가면 그 선탑자가 어떠한 공간에서 포를 박렬하고 미사일을 쏴야 되는데, 포탄을 쏴야 되는데, 포탄이 날아가기 전에 어떠한 곳에서 몰래 숨어서 위장막을 치고 날리기도 하고요. 그 위장막을 날리면서 어떻게 숨어 있었는데, 그런 걸 하면서 선탑자가 눈이 얼어 있는 것을 확인하지 않고 오르막길을 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차는 무겁고 경사도 거의 30도 이상이었죠. 그래서 차가 뒤로 밀리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뒤에는 사람들이 타고 있고, 또 사람이 타고 있는 반면 또 재산을 또 지켜야 됩니다. 포가 한 억 단위였으니까. 그래서 빨리 조치를 취하고 지금 당장 다 내리라고 하고, 그 포를 분해시켜서 포를 분리시킨 다음에 바로 차만 후진해서 돌린 경험도 있고요. 또 제가 군생활 경험한 게 연천이었는데, 연천에서 연천은 거의 전방하고 가깝죠. 전곡역도 가서
이제 바로 연천으로 가지만 항상 보면 가로등이 없었던 것 같아요. 가로등이 없다 보니까 훈련을 할 때는 앞차의 선방을 따라가고 있는데 갑자기 제 전조등이 나가는 겁니다. 길은 꾸불꾸불하고 직선 타입이 아니었는데 뒤에서 이제 MG50이라고 하죠. MG50이 앞을 바라보면서 MG50을 바라보면서 그 선탑자 위에 바로 타서 앞을 주시하면서 갔는데 그 친구가 센스를 발휘해서 바로 라이트를 가지고 있었죠. 전조등. 야간에 등야간제를 하기 때문에 그 전조등을 탁 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만약에 그 전조등을 켜주지 않았다면 아마 저는 하늘나라에 갔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길은 꼬불꼬불했고 바로 낭떠러지들이 많았었고 그 당시에 순간적인 기지로 그 친구가 했던 행동에 너무 감동을 받아서 PX에 데리고 가서 훈련이 끝나고 맛있는 걸 많이 사줬던 건 기억이 납니다. 또 그리고 많은 경험도 있지만 군에서 한참 제가 이제 운전병 출신이긴 하지만 운전병이 되고 싶어서 간 건 아니고 지금은 306 보충대가 사라졌죠. 306 보충대에서 운전면허증이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해가지고 그 손 들어봐서 손 들고 운전병을 지원했었죠. 그런 다음에 또 다른 또 야전 교육단에 가서 또 운전병의 교육을 들으면서 정말 이 차를 내가 운전할 수 있을까 겁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너무 차가 거의 쇳덩어리죠. 군차는 아시겠지만 쇳덩어리입니다. 쇳덩어리. 쇠가 아주 많이 한번 부딪히면 거의 뭐 모든 차는 다 부서지기 일보 직전이죠. 그런 곳에서 가장 큰 차를 운전하고 다녔습니다. 더블트럭이라 하죠. 중차라고 합니다. 중차. 중차로 한 6주간 또 교육을 받고 차대 배치를 받았는데 뒤에 이제 차 뒤에다가 달고 다니는 추레라가 있습니다. 추레라. 이 추레라가 그런데 뒤로 후진할 때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운전으로 왼쪽 오른쪽이 아니라 추레라의 방향과 후진의 방향이 반대입니다. 이 감각을 익히기가 처음에 너무 어려워서 정말 욕도 많이 맞았고 욕도 많이 먹고 또 많이 맞은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정말 감이 안 왔거든요. 후진하는데. 근데 물론 그때 엄격하게 운전병 선임들이 그렇게 했던 행동을 저는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인명과 재산을 지켜야 되는 운전병이었기 때문이죠. 13명이 뒤에 타고 있고 또 포가 또 뒤에 달려가지고 운전을 조금만 잘못하면 졸음운전이나 아니면 운전을 조금만 잘못하더라도 큰 사고와 그들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언제든지 인정을 받고 어떻게든 제가 운전을 해서 그 운전을 잘해야겠다 그 마음만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훈련을 하고 항상 뒤로 후진을 해서 뒤로 포신을 집어넣어서 방열을 해야 되는데 원래 에밀렉 포병 포산이어서 정말 5cm 간격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또 차를 꺾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포, 둘포, 삼포, 네포, 오포, 여섯포 하나, 둘, 삼, 넷, 여섯, 팔, 아홉, 공. 자, 이게 포병 숫자를 하는데 시끄러울 때 잘 들리지 않죠. 하나, 둘, 삼, 넷, 오, 여섯, 칠, 아홉, 공. 이렇게 말하는 것도 포병의 출신이라서 듣게 되었고 또 인지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그때 느낀 게 뭐냐면 하나포가 가장 어려운 구간이었습니다. 오르막길에서 내리막길 내려오면서 포를 꺾어주면서 거의 운전의 달인. 그래서 고참이 아닐 때는 뭐 5포나 6포 거기 쉽게 넣을 수 있는 곳으로 가고 이제 3포나 4포는 좀 이제 운전을 잘하는 선임병, 또 하나포나 둘포는 정말 이제 군대장급들이 가는 곳이었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이제 분대장이 돼서 이제 하나포로 갔는데 제가 군생활을 2년 2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느낀 게 훈련이 곧 답이구나. 훈련이 곧 답이고 이 훈련으로 인해 내가 많은 걸 얻을 수가 있겠구나. 정말 이 몸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 손이 알아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운전을 할 때 눈과 머리와 손과 발과 일심동체가 돼야지만이 운전을 잘할 수 있었고 내가 운전을 잘하게 된 계기가 한 번 있었습니다. 언제였냐면 이제 대대라고 하죠. 대대장 거의 이제 소령에서 중년진 이제 중령이 된다는 말인데 그 대대장님이 시차를 하고 제가 3포 방열을 후진을 하고 있는데 약간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를 한두 번 정도 하다가 갑자기 대대장님이 내가 차를 빼지 않으면 그 대대장님이 계속 기다려야 했어요. 근데 대대장님 눈빛을 봤더니 레이저가 나오고 있었어요. 레이저가 나오다 보니 한 방에 넣어야겠다. 그때 당시에 정말 초인적인 힘이 발휘해서 바로 후진으로 꺾으면서 넣었는데 그 당시에
감을 익히게 된 최초의 날이었습니다. 그 뒤로는 운전의 달인이 되었죠. 야간이든 주간이든 어떤 곳이든 운전의 뭐 1mm 차이로 그 포신과 포방열의 그 분리된 것 그런 거를 후진을 하기도 하고요. 포신이 분리할 때 또 사람이 들고 있기 때문에 후진을 너무 빨리 하면 안 됩니다. 뭐 평지에서는 후진이 천천히 할 수 있겠죠. 근데 운전이 가장 어려웠던 것이 뭐냐면 이게 오르막길에서 방면을 했던 곳에서 경사가 약간 위로 간 상태에서 후진을 내려오면서 포신을 부딪히지 않고 후진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때 큰 소리가 났다. 그날은 정말 심각한 날이 되는 거죠. 호 반장한테 욕을 먹거나 아니면 또 우리 분대장한테 욕을 먹거나 아니면 정말 제재를 많이 받았던 날이죠. 그러면서 이제 내가 선임이 됐는데 선임이 되다 보니까 이제 후임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13명이 분대원들이 있었었고 또 12명의 분대원들이 들어왔는데 들어와가지고 느낀 게 뭐냐, 그들이 운전을 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전을 가르쳐주고 그들이 운전을 잘해야 되는 이유를 말해주면서 그래도 운전이 늘지 않고 이 친구들이 또 한 번씩 말을 잘 듣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군대라는 게 이제 또 인권을 보호한다고 해서 폭력도 없어진 그때였고 이제 때리는 순간 바로 이제 영창 가는 그런 시기가 엄청 그 시기에서 병행생활 행동 강령이 나오면서 아주 많은 취약점과 아이들이 뭐 이렇게 신고를 하는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로만 이 친구들한테 말을 해야 됐었고 뭐 기압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말을 잘 듣지 않는다고 또 할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제가 이제 강구했던 방법이 한 번 있었습니다. 이때 리더십을 한번 배우게 되죠. 사교통제관이라 합니다. 이제 중사급이었고 이 사통관님이 엄청나게 성격이 좀 까칠하죠. 근데 제가 하루는 그때 당직 사관 일을 하시는데 내가 이렇게 지내다가는 정말로 이 친구들에게 폭력을 휘두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폭력을 휘두르기도 휘두르기지만 제가 누군가를 죽일 것 같습니다. 왜냐면 압박이 있는 거죠. 훈련은 다가오고 운전 기술은 또 잘해야 되고 또 정비도 잘해야 되는데 또 잘 따라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압박 아닌 압박으로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쌓여서 잠을 설치기도 하고 그 책임감 때문에 그래서 제가 무거운 완전 군장을 차고 병영생활을 하게 해주십시오. 자, 사교통제관이 그럽니다. 왜 그러니? 내가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해서 풀지 않으면 더 큰 일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하고 바로 오케이 사인이 들어가고 바로 군장을 매면서 밥을 먹으러 가거나 아니면 어떤 일을 할 때 계속 군장을 메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하다 보니까 불편하죠. 내 짐이 뭐 25kg 이상 완전 군장 차고 병영생활을 했으니. 그러다가 한 이틀이 지나니까 저희 분대원들이 1명, 2명 나오기 시작합니다. 뭐 한 30분, 이제 이틀하고 30분 지나니까 전 분대원들이 다 완전 군장을 하고 아무 말 없이 제 뒤를 따라다니고 아무 말 없이 이제 병영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납니다. 모두 완전 군장 풀기를 말하고 바로 우리 행정사관님께 어떠한 말을 전달하면서 이제 행정사관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분대장만 잘하면 안 된다. 모든 팀원은 함께 리더십으로 그 문화의 병영생활에서 한 팀이 돼야 된다. 그리고 한 팀이 되려면 한 명의 조직력까지는 되지 않으니 한 사람 한 사람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발휘하길 바라면서 다시 한번 운전 분과원들에게 능력을 믿는다. 그 한마디에 모두들 울고 그리고 저 또한 울면서 서로 껴안으면서 앞으로 잘해보자. 그 일이 있은 뒤로 많은 걸 느꼈습니다. 그 친구들이 저를 많이 따랐었고 그 친구들이 또 운전을 잘하게 됐었고 또 정비도 잘하게 됐었고요. 또 마지막 가는 날까지 또 이제 고맙다고 인사도 하면서 편지도 써주고 제가 원래는 이제 군대에서 좀 직업으로 삼고도 싶었는데 제가 아는 형님이 그 당시에 중사를 지내면서 너의 꿈은 큰 것 같으니까 군대보다는 사회에 나가서 너의 꿈을 펼쳐봐. 이제 그런 멘토 역할을 해주는 이제 동네 형님이 계셨어요.
물론 그 형님이 저한테 와서 면회도 많이 왔지만 그 형님은 지금도 이제 군인으로 살아가고 계시고 지금은 이제 상사에서 이제 원사진입니다. 원사진인데 그 형님은 정말 군대가 딱 맞는 것 같아요. 성격상.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그런 것 같아요. 삶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일을 했을 때 포기를 하는 사람과 포기를 하지 않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은 실패한 사람들이 하기 싫은 일을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꾸준하게 했던 사람이 성공한다는 그런 말. 또 성공하기 위해서는 내가 싫은 일도 계속 반복하다 보면 그게 잘하게 되고, 잘하게 되면 뭐 돈은 따라온다는 말. 운전도 그런 것 같았고요. 모든 삶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100만원 벌어봤던 사람이 500만원 벌고 1000만원 벌어봤던 사람이 또 3000만원, 5000만원, 1억, 10억, 100억을 벌 수 있듯이 목표는 100억인데 1억도 안 벌어봤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회사 생활을 하더라도 저는 코스닥이 꿈이었는데 회사의 모든 사람들은 오너만 바라보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떠한 일이든 머리와 가슴과 지갑을 채워주지 않는다면 어떤 사람도 곁에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머리가 지식을 못 쌓아서 떠난다거나 가슴을 훈훈하게 해주는 정가, 그 사람을 울리는 게 없다면 또 떠나갈 것이고, 또 머리와 가슴을 채워주더라도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문화적인 혜택을 잘 지키지 못한다는 이 지갑을 채워주지 않는다면 누구든지 떠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에는 세 가지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참 필요한 사람, 있으나 마나한 사람. 그렇게 지내면서 사람은 계속 발전하고, 지금 내가 보는 앞에서 비가 많이 오는 날 와이퍼가 없었다면 저는 운전을 할 수 없듯이 한 사람 개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개성으로 어떠한 일로 힘든 일이 닥치더라도, 그 어떠한 힘든 일이 닥치더라도 어떻게든 극복하려고 하고, 그 극복에서 어떠한 정상에 오르는 바로 오너, CEO, 그들이 바로 삶을 이어가고, 한 명의 정말 괜찮은 생각과 그 아이디어로 10만 명이 먹고 사는 것처럼 현재는 보이지 않는 사업이 보이는 사업보다 더 많은 부를 이루고 있는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에 사람들은 돈을 내고 있고 투자를 하고 있고, 보이지 않는 것에 더 노력을 한다는 경우도 많습니다. 유튜브,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운전하는 날 거치대를 하나 준비해서 이렇게 좀 촬영을 해봤는데, 혼자 운전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니까 잠은 오지 않으니까 좋네요. 왜? 누군가가 내 옆에 타고 있는 것처럼 재밌고, 또 이제 구독자 수가 늘어나다 보면 또 댓글도 달리고 또 그들과 소통할 테니, 이제 혼자가 아닌 이제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계속 저는 일기장처럼 유튜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유튜브가 1000명의 구독자, 뭐 4000명의 4000시간의 구독 시간이 있어서 애드센스 가입으로 뭐 광고 수익을 본다고 하지만, 저는 제 일상과 제 삶을 이렇게 영상이나 목소리로 남겨서 거대한 유튜브라는 거대한 장치에 언젠가는 저도 발전하고 저도 멋지게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날이 있죠.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올리는 실천력에 더 힘을 두고, 또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저 수강생들을 또 이렇게 같이 모아서 그들의 삶도 응원하고 똑같이 행복한 삶을 바라보면서 여행도 같이 가는 그런 멋진 유튜브 강사도 되고, 또 삶에서 부를 창출해야 또 이 부를 사회에 환원하고 또 그 부를 환원할 때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는 처음으로 실버 유튜브 크리에이터 양성과정이라는 교육을 진행했는데, 의외로 우리 실버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너무 잘해준다는 생각과
열정이 가득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찌 보면 선자 같은 선생님이 나타나니까 너무 젊다고 좋아해 주시기도 하고, 또 나이가 먹어가면서 또 세월을 바라보며 또 아이가 되어 간다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이제 53시간이라는 시간 중에서 50시간이라는 교육 시간이 남았는데, 그들을 응원하고 제2의 박만대 할머니를 만들어 볼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거는 편집이나 콘텐츠도 중요하지만 정말 그들의 힘으로, 스스로의 능력으로 또 유튜브를 올리고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기획해주는, 그렇게 뜻깊게 진행을 해서 남기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강사의 삶을 이제 5년째 되고 있는데, 정말 다시 시작하라 하면 소셜미디어 쪽, SNS 강사는 시작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너무 공부를 해도 끊임없이 바뀌기 때문에 어제의 정보가 오늘은 쓰레기가 되기도 하고, 정책 변경이나 아니면 업데이트로 인해서 내가 배운 지식이 사라지고 다시금 배워야 되는 이런 SNS 시대에 메신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다 보니 지금은 전국을 다니면서 열심히 누비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거는 어떻게 하면 수강생들이 쉽게 받아들이고 쉽게 이것의 정보를 진행을 할까에 중점을 두고, PPT로 좀 주입식 교육보다는 실시간 스마트폰과 연결하고 실시간 그들과 소통하는 통계 프로그램을 쓰면서 또 그들과 소통하고 그들과 이해하고 그들의 삶을 응원하는 그런 교육으로 또 앞으로도 계속 저는 전국 어디든 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 비가 오는 날 사고 위험성이 있으니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께 구독과 좋아요를 구걸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저도 찾아가서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싶고요. 유튜브 너무나 재밌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유튜브라는 거를 알고 있었지만 직접 이렇게 실천을 하면서 느낀 건데, 이게 업로드 하는 것도 어렵고 이렇게 콘텐츠를 만들어서 편집하는 것도 어렵고, 근데 하다 보면 언젠가는 명사수가 된다 생각합니다. 뭐 처음부터 명사수가 있겠습니까? 많이 싸보고 많이 맞춰보고 또 많이 맞춰본 다음에 또 간역을 바라보고 또 싸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뭔가 손에서 스마트폰을 만지고 있는 명사수가 되는 그런 날이 되면 저도 언젠가는 광고 수익을 기준을 적합하는 가정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실시간 스트리밍을 빨리 하기 위해서 구독자 1000명을 빨리 달성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시고요. 즐거운 주말, 비가 오는 즐거운 주말 6월 29일 비가 오는 2019년 비가 오는 출장의 길에서, 출장 순천 가는 길에 이 영상을 남겨봅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